예, 안녕하세요. 예,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대구산업선 창녕대합 연장 구간이 서대구에서 대합 산단까지 단선 전철 40.1km로 연장됩니다. 총 8,164억 원이 투입되고요. 빠르면 내년 말 착공됩니다. 경북도는 대구와 창원 간 산업철도 연장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돼 물류와 여객 수송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예,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긴장할 만한 이슈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얘기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오는 23일 영국에서 국민투표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을 탈퇴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하는데 예상 투표 결과가 박빙인 터라 시장 내 불확실성이 큽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주 코스피는 3.18% 떨어졌고요. 유럽 증시와 일본 증시가 8% 전후에 하락세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다소 위안을 삼아야 할 정도입니다. 예,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지 상당수 은행들이 파국, 그러니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해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나 중대한 뉴스이기 때문에 시장 기대처럼 EU 잔류로 결론이 나도 압도적인 표차가 아니면 잠재적인 후유증이 또한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고요. 일단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되면 유럽연합 국가들이 받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탈퇴 안 한다고 해도 오죽이나 하면 저러냐, 이들 나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연합 중에서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인 게 유로존인데 이들이 쓴 유로와 가치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이 쓰는 화폐인 파운드와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유로화와 파운드와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그래도 믿고 맡길 만한 곳을 찾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달러화나 엔화의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화도 달러화를 찾아 해외 자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동안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이 엔화 가치를 낮추고 수출 가격을 떨어뜨려 기업과 고용을 살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엔화 가치가 높아지면 그간의 일본 정부의 노력이 허사가 될 겁니다. 일단 금융시장만 놓고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영국의 영향력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영국계 자금은 약 37조 원 가량 되는데 국내 증시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 중 8.4%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자금까지 이탈할까봐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와 영국의 교육 비중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교육액 중 수출은 1.6%, 수입은 1.4%에 그쳤습니다.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지 몰라도 잠재적인 여파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이나 국가의 속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자기한테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가 너무나 상반되는데요. 그리스나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가 부도 위기까지 갔죠. 진짜 이 중 하나가 부도가 나버리면 전체가 힘드니까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이 많이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도 자국 경제가 괜찮을 때는 참을만 했는데 경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게 진짜 싫어진 것입니다. EU 분담금을 예로 왜 우리 돈으로 저기 열등생을 도와줘야 하나 뭐 이런 것입니다. 게다가 난민 문제마저 떠안기 싫은 것인데요. 요새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 영국 내 보수 우파 측이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이슈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관점으로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맞게 보셨고요. 프랑스에서 극우주의 정당의 주요 당으로 떠오르고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또 우파를 등에 업는 것을 보면 이 같은 논리가 더 강해지는 것 같아 우려스럽긴 합니다. 곳간에서 임신난다는 말이 절로 생각나는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영국의 잔류가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재정 확대라는 쌍끌이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더불어 구조조정 여파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추경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냈고요. 기획재정부는 벌써 구체적인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추경 규모가 최소 10조 원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조 미만이면 추경을 하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에 따른 그 실업난 우려까지 고려한다면 10조 원이 한선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추경이 확정되면 2014년 세월호 추경, 지난해 메르스 추경에 이은 세 번째, 현 정부에선 세 번째 추경이 됩니다. 예, 맹신하면 안 된다는 논리고요. 일시적인 경기 대책보다 구조개혁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앞으로 주차장, 경매장 등의 공간이 없어도 온라인에서 자동차 경매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자동차 관리법이 모바일을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 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그 지적이 따른 것이고요. 실제 중고 자동차를 온라인으로 사고 파는 스타트업이 생겨났지만 이런 주차장 규제 때문에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올해 3분기 입주 예정인 아파트 중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가구가 91%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그 3분기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7만 7,800 가구이고요. 이 중 대부분이 중소형 아파트인 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시고요. 예.